네, 잘했습니다. 어클래스 특강 제1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승희 쌤입니다. 자, 저랑 같이 열공하는 친구들, 저를 많이 아실 겁니다. 저랑 같이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까지 EBS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진짜 영어 공부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쌤의 특징인데요. 저는 초등 강의도 하고 중등 강의도 하고 이제 고등 강의, 수능 강의도 하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수능 영어를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영어 공부법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만 잘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차곡차곡 알려드릴 거고요. 자, 딱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학생이라면 또 EBS를 통해서 공부하는,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요, 옆에를 보지 마세요. 옆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보다 좀 게으르게 공부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안 됩니다. 딱 나의 앞날을 보면서, 고등학교 보면서 쭉쭉 나가야 되거든요. 가짜 영어 공부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학교 때요, 이게 그냥 이제 내가 영어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대비를 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는데, 그런 것들도요, 사실은 가짜 영어 공부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4주 또는 5주 전에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거죠. 네,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등급 받고 나서 또 내내 놀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서 좀 공부하고 또 성적 받고 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문제가 이게 되는 거죠. 수능 영어에 대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만 계속 이제 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수능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영어 공부법은요, 수능 영어에 대한 경쟁력까지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내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요, 늘 옆에 두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력이 되니까요, 중간 기말고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 조금만 대비를 더해주면은 당연히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압도적 실력으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는 잡아먹는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만이 그게 진짜 영어 공부법이 되는 것이고요. 비율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된다면은 지금 받게 되는 중학교의 A등급보다는요, 이 고등학교의 최고 등급은 훨씬 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요, 고등학교 가서 대처가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의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 들으면서도 그게 딱 괜찮겠지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괜찮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어클래스 특강에서 해드릴게요. 저는 수능 영어 또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 강의도 진행을 하지만 저의 어떤 메인이라고 할까요? 수능 영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수능 영어는 1에서 9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최고 등급은 당연히 1등급입니다. 그럼 그 1등급을 누가 받고 있느냐, 얼마나 받고 있느냐, 비율적으로는요,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7.83%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7에서 8%가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중에 절반 이상은요, 우리 N수생이라고 하죠. 시험을 한 번, 두 번 더 보는 선배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역 고3들, 고3으로서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은요, 여기서 절반을 생각을 한다면 한 3에서 4% 정도입니다. 전국의 고3들 중에서 3%, 4%만이 영어 1등급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예요.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중학교 때부터 더더더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세대에서 내가 전국 3%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국 4%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정도로 뭔가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웬만한 학생들은 전국 3%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근데 3%가 진짜 가혹한 거예요.
저로 따지면은 제가 전국에서 3% 안에 드는 영어 강사일까요? 물론 열심히 하죠. 예,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또 훌륭한 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3%가 될까? 저도 고민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전국에 있는 게 중학생들, 나의 세대 중에서 전국 3% 안에 들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선생님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1등급이 적을까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거는 뭐 A등급 받는 거, 중간기말고사에서 최고 등급 받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 학교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다 최고 등급 받는 거지만 수능은 전국에서 3%, 4%라고요. 정말 적은 비율이죠. 왜 이렇게 적은가? 아주 심플합니다. 시험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 대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 문학, 예술 분야의 수준을 따지다면요, 미국이 한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이제 그런 글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미국의 고3이나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보는 수준의 글을 우리나라 고3인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가 좀 작게 나오지만요, 느낌만 좀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어떤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의 지문이고요. 일단 대충만 봐도요, 정말 대충만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특히나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과서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력주의라는 말이 밑에 좀 보일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는 별표 달아주는데요. 능력주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요, 지금 현재 인문, 사회, 자연, 문학, 예술 분야의 고3이나 미국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볼 법한 수준의 책이나 글에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진짜 어렵다는 거죠.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할 것들, 액션 플랜 드릴게요. 쌤, 저 중학생인데요. 저 전국 3%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거 가능이나 할까요? 전 정말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 독서를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책을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독서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읽고 또 읽어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선생님, 영어 시간이니까 뭐 단어도 외우고 문법하고 구문하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이전에 이걸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영어 지문인데요, 우리말 해석을 보고도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뭐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뭐 능력주의라던가 개인이 뭔가 성취했을 때 그게 노력의 결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성취를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지, 그게 이제 방금 지문의 요지인데요. 이제 이런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도서관 가셔가지고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또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문 분야, 사회 분야, 또는 뭐 철학이 됐건 역사가 됐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영어뿐 아니라 국어라던가 사회라던가 정말 여러 부분에서 고등학교 가서 활약하시게 될 겁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선생님, 이것만으로도 될까요?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서 수준 아시잖아요. 책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책 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설문조사하면은 그렇게 책 많이 보지 않고요. 또 현대의 환경이 점점 우리를 책을 못 보도록, 뭐 동영상, 그것도 짧은 영상들에 중독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는다? 경쟁력 엄청 높아집니다. 책 계속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어휘 이야기, 단어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중학생이라면 사실은 문법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나 이제 문법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승부처는 어휘입니다.
3,000에서 5,000개 수준의 단어는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따져도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평소에는 좀 안 보던 수준 높은 책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철학 코너를 갔어. 또는 어떤 사회학 분야에 갔어. 가서 좀 두꺼운 책을 딱 꺼냈습니다. 자, 읽어 나갑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국어의 문법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어휘나 개념이 문제가 돼요. 공감하십니까? 도서관 가서 철학책이 됐건 아니면 뭐 역사책이 됐건 사회학책이 됐건 과학책이 됐건 어려운 책을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말로도 어휘나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뻔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영어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수능 영어 한번 진짜 한 문제만 제대로 풀어보세요. 여기 EBS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기출문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한 번만 풀어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휘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문제에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3,000에서 5,000개를 외운다라는 게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50개씩 외운다면은 5,000개, 한 100일이면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인간은 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의 망각 곡선인데요. 우리의 기억이 처음에 이만큼 기억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루, 이틀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버리면은 외운 거 중에 20%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외웠지만 결국에는 20개 미만으로 남게 되고요. 그마저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게 되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망각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같은 데서 정말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요. 단어를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통과하죠. 하지만 시간이 한 달 지나면요. 그때 봤던 시험 다시 보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기억 있으시죠? 다 외웠다, 다 까먹었다, 다 외웠다, 다 까먹었다. 이 곡선에 의하면요. 그때는 다 시험을 통과하고 당시에는 기억하고 있지만 결국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은요. 기억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근차근 갑니다. 수능 영어 잡고 싶어요? 일단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100개씩 100일은 외우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걸 어떻게 외워요? 하루에 100개요? 10개 외우기도 힘든데요 라고 하는데 그래요. 10개 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0일 외워야지 1000일. 한 3년은 외워야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영어 1등급 전국에서 3% 4%예요. 내가 전국에서 3% 4%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루에 5개씩요 10개씩요 이러고 있으면은 나는 거기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부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100개씩 무조건 내가 100일은 외우겠다. 오케이? 이거 이전에는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이만큼은 하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단어를 외울 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까먹을까봐 걱정되잖아요. 내가 외웠는데 금방 까먹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까먹어.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flec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반사하다, 반영하다, 심사숙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요렇게만 나와 있는 단어책을 선호하는 중학생들이 있거든요. 딱 우리말 의미 요렇게만 딱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깔끔하잖아. 공부할 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요까지만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아. 반사하다, 반영하다, 심사숙고하다. 반사하다, 반영하다, 심사숙고하다. 나에게 뭔가 느낌적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까먹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런 것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reflect, heat. reflect, heat. heat 하면 열이나 열기잖아요. 그럼 열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겠습니까? 설마 심사숙고하는 건 아니겠지요? 열을 반사하는 겁니다. 열을 반사하는 거고요. reflect my opinion. my opinion, 나의 의견입니다. 내 의견을 reflect 한다, 반영하는 거야. 뭔가 결정할 때 내 의견을 reflect, 반영하더라. 이거는요, time to reflect. 시간은 시간인데요, to reflect. 심사숙고할 시간인 겁니다. 남녀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리 좀 생각할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뭔가 헤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은 We need some time to reflect.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뭐 반사할 시간이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심사숙고할 시간, 좀 생각할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외우면 봐봐요. 우리가 한 30초 공부했지만 좀 재밌죠? 아까 그냥 우리말만 보고서 넘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재밌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이 됩니다.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EBS의 다양한 강좌들 이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래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억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같은 거는 어쩌면 평생 기억을 합니다. 왜? 그때 자극이 셌거든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보다 제주도를 갔어, 또는 해외여행을 갔어, 얼마나 귀중하고 재밌는 경험입니까? 그게 내 두뇌에 각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도요, 그냥 오늘도 한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은 기억 안 돼요. 뭔가 재밌게, 재밌어, 재밌어, 소름 끼쳐, 너무 재밌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재밌게 여기에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즐겁게 재밌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 의미 있게 배우되 제일 중요한 거 100개씩 100일은 외워야 된다. 망각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 기억을 하면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맨날 까먹는데 그거 너무 외우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 그럼 다 까먹어요. 엄마 이름도 까먹고 아빠 이름도 까먹고 우리 뭐 사는 집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비밀번호라던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반복했거나.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까먹을 수가 없죠. 평생 반복됐는데 까먹을 수가 없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자극으로 다가온 것들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단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다 알아듣죠? 이거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많은 가정에서 문법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단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은요, 의외로 EBS의 강좌들 좀 이용하시면은 좀 재밌게 그냥 술술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얘네는 이해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을 위한 문법이 있죠. 기초 문법, 그리고 이제 구문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그걸 통해서 문장 해석을 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되는 문법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용 문법이 따로 있고요. 수능 영어에 나오는 문법이 조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수능에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한 문장입니다. Having reminded her students many times that composers like Wagner depended on the listeners remembering the earlier theme to recognize its later use, she was determined to make her students understand that themes recur throughout a piece.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야. 이게 뭐예요? 너 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나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수능 영어는 길이가 길고 복잡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를 알아야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오는 having reminded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는 그 문법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완료형 분사 구문 이름 너무 고리타분해요가 아니고 해석하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문장이 주어가 아니고 she가 주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 기초 문법 그리고 구문까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장 해석을 위한 문법. 요거는 뭐냐? 딱 봐도 문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이제 고3 수준의 문법 문제입니다.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기초 문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구문을 공부하시면서 문장 해석이 되는 상태에서 얘는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딱 한 달 정도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도요.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문법 포인트는 한 10개에서 11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영어의 고수라면은 한 달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를 제대로 하셔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라고요. 중학생이면요. 문법이나 문법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휘, 그리고 기본 문법, 구문을 통해서 문장 해석하는 힘을 바짝 기르시고요. 문법 문제는 워낙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공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독해 한번 볼까요? 독해야말로 뭐 영어의 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계속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 독해 스킬입니다.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스피킹, 말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공을 많이 쏟으셨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의 직업이 특별하게 뭐 회의를 자주 해야 된다라던가 외국인들과 협상을 자주 해야 된다라던가 또는 통역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렇게 나의 어떤 직업이 스피킹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직업적으로 영어를 쓸 때는 많이 읽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일이라던가 아니면 영어로 된 자료를 읽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쓰는 일이 많아요. 요거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내가 뭐 이메일로 답신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일이 많지 스피킹을 할 일은요.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읽는 것이 워낙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한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읽는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고요. 중학교 때 그야말로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읽는다라는 게요. 기초가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단어 암기 하시라 그랬죠? 100개씩 100일은 하자라고 있습니다. 기초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EBS에 있는 기초 문법 강좌들 너무 좋은 것들 많습니다. 뭐 제 거 안 들으셔도 괜찮아. 좋은 쌤들 너무 많아. 들으시면 되고요. 문장 해석 연습을 합니다. 구문이라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에서 고등까지 가시면서 주제 파악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칸이라던가 ABC 순서 맞추는 거라던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전략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우리말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워낙에 수능 영어는 다루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말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핸드폰보다는 스마트폰보다는 게임보다는 항상 내가 책을 본다. 뭐 게임 한번 했으면 또 책 한번 봐주고 책 한번 더 봐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만이 고등학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이것도요. 글씨가 좀 작지만요. 느낌만 보세요. 실제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얘네들은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상의 단어들은 방금 보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제가 뽑아서 온 겁니다. 어떻습니까?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면서 내가 이 단어들 중에 몇 개나 알고 있는가라면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중학생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실력이 늘 거예요. 근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되면은 수학도 문제가 되고요. 국어도 해야 되고요. 사회도 해야 되고요. 과학도 해야 되고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수험생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력을 쌓아두지 않으시면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때요? 모르는 거 진짜 많죠. 이렇게 많이 모르면은 이 중에 뭐 거의 다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지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얘도 지금 놀랍게도 한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지문에는요, 꼭 한두 문장씩은 되게 길고 복잡해요. 이런 긴 문장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문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하는 경험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문장만 읽어볼까요? 정확성과 확정성은 모든 의미 있는 과학 토론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과학에서의 발전은 상당 부분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달성하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러나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제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의 문제, 즉 진리의 근접함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가능한 관점들의 폭발적 증가이다. 뭐가 느껴집니까? 저는 정말 바쁜 사람이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팩트 이외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항상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말이 문제가 된다고요. 방금 영어로도 그래 어려웠어. 단어도 모르겠어. 하지만 더 충격인 건 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설지를 봤는데 우리말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뒤에 해설지를 봤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중학에서부터 여러분들은요. 주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팁을 하나 드릴게. 주제를 잡는 게요. 그냥 막연하게 쭉 다 읽고 나서 뭔 소린가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딱 잡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주제를 위해서는요. 소재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요. 소재라는 것은 첫 한 두세 줄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정확성, 확정성, 정확성 요게 지금 보면은 벌써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그럼 요거는 이제 이 글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어떤 글에 반복이 돼. 그럼 그 떡볶이가 소재예요. 소재는 주제가 아닙니다. 떡볶이는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소재에 대해서 그 글에서 뭐라고 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떡볶이의 뭐랄까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라던가 떡볶이의 기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해서 뒤에 생각들이 지금 붙어 나가면 이걸 합쳐서 주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확성과 확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글의 주제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접근해 볼까요? 진술의 증식. 자, 잘 보세요. 과학 토론에서요. 정확한 거 중요하겠죠. 과학 토론은요. 뭔가 정확한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술의 증식, 이 파란색은요,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 토론할 때 정확하게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술을, 증식이 뭐예요? 늘 넓혀 나가는 겁니다.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이라는 것은 요 파란색이랑 같은 얘기 맞죠? 그리고 가능한 관점들의 폭발적 증가도 증가하는 거니까 이것도 파란색이랑 같은 이야기가 맞죠? 그리고요, 새롭고 대안적 진술의 생성도 파란색과 같은 이야기죠? 지금 느낌 잡으십니까? 역대 가장 어려웠던 빈칸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제가 들어오죠. 과학 토론할 때 하나의 어떤 결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능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이 좋은 과학적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도요. 혼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정확성, 확정성이 아니라 다양하게 혼란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과학 토론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파악이 되면은 사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글을 딱 읽을 때 초반부에 분명히 소재가 나와요. 저는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먹는 그 외식 메뉴 중에 만둣국이 있거든요. 만둣국. 만둣국 맛있잖아요. 자, 국에다가 숟가락 넣었습니다. 보니까는 만두가 둥둥 떠올라. 이게 만둣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국의 중심 소재는 만두예요. 그러니까 글을 처음 읽을 때 만두가 둥둥 떠오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걔네가 소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만 조금 더 해준다면은 요 두 개가 결합되면서 주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막연하게 쭉쭉쭉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글을 잘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공부에는 뇌과학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암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내 것이 되고요. 한 번 본 내용도 더 잘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시험만을 위해서 억지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니까, 기말고사니까 뭐 4주간 참으면서 공부한다. 아니, 그런 수준으로 공부해가지고는 고등학교 가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대해서요, 좋아하는 걸 좀 만들어 보세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학창시절에 영화 배우를 좋아했건, 특정 영화를 좋아했던, 팝송을 좋아했건, 이게 분명히 영어 관련해서 좋아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정말 많이 공부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외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 따라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가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장담합니다. 영어 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인생은 알아서 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즐기면서 쭉쭉쭉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클래스틱 강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서 우리 같이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요, 꼭 쌤이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